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있으신가요? 늘 화가 나 있는 듯하고 사소한 일에도 당신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기가 빨리고 나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곤 하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 현대 심리학에서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는 이들의 깊고 어두운 내면을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그 공격성의 뿌리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그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유용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통찰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하지만 그들 자신은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실은 상처 입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과장된 자신감, 다른 사람을 짓누르려는 압도적인 태도, 그리고 냉혹하리만치 차가운 모습은 사실 강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면의 깊은 고통과 불안을 가리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막에 가깝습니다. 만약 그들이 솔직해질 수만 있다면 그들의 거친 말과 행동 뒤에서는 이런 외침이 들려올 겁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아파.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선하고 품위 있게 사는 법을 나는 배우지 못했단 말이야. 진정한 강함은 인내심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이 무례하게 굴 때에도 평정심과 품위를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내면의 힘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종류의 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는 유일한 생존 방식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굴복시켜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그 뿌리 깊은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의 핵심 주제는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고통입니다. 그들이 허세를 부리고 완고하며 심술궂게 당신을 대할 때 그들의 내면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극심한 고통 속에 있어. 그러니 당신이, 내 앞에 있는 당신이 어떻게든 내 고통을 없애줘야 해.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고통을 잠재워줄 공급원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하죠. 나를 지지해줘. 나를 칭찬해줘. 모든 결정을 나에게 맡겨. 나의 위대한 점만 보고 단점은 무시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적 평안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들이 정해놓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그때 그들의 숨겨진 고통이 분노와 비난의 형태로 폭발합니다. 그들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분노하며 외칩니다. 감히 내가 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해. 그리고는 원치 않는 조언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일일이 지시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당신을 조종하려 하죠. 때로는 당신은 도대체 뭐가 문제야? 와 같은 유도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통하지 않으면 결국 분노를 터뜨립니다. 우리는 보통 분노를 고통의 신호로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 분노만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라고 외치는 강력한 신호도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비난하고 혹독한 말로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경멸하고 수치심을 주기도 하죠. 그들의 비뚤어진 논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끔찍한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면 당신은 결국 나에게 복종하는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물론 이것이 얼마나 비논리적인 생각인지 그들 자신은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당신에게 투사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군 또는 당신은 만족할 줄을 몰라 와 같은 말들은 사실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고통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정과 맹목적인 충성에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당신마저 자신을 거부하는 또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런 행동들이 관계를 파괴하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절이라는 시나리오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맙니다. 이 패턴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거대한 환멸과 마주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음과 같은 상처 주는 메시지들에 노출되며 자라왔습니다. 너의 단점은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야. 정해진 규칙에 순응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너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은 문제하나 하는 짓이야. 규범에서 벗어나면 너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과 부모님의 높은 기대 속에서 자란 많은 이들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더욱 아프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살고 싶은데 동시에 부모님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해야만 해. 이 깊은 내적 갈등 속에서 그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권위적인 부모나 교사는 아이의 잘못에 분노로 반응하며 내가 너 때문에 화가 나는 거야. 다 내 탓이야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들은 분노가 갈등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심리적 무기라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게 너무 싫어. 나는 그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그 사실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해. 제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이 모든 복잡한 감정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저는 지금 너무 아파요 일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오직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것만을 남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당신에게 $100만 주고 싶다고 말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게 $100만 있어야만 줄 수 있죠. 마찬가지로 행복을 나눠주려면 내 안에 행복이 있어야 하고 친절을 베풀려면 내 안에 친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우리에게 고통과 비참함을 줄까요? 바로 그것이 그들 내면에 가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냉혹함을 주는 이유는 그들 자신이 냉혹함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쏟아내는 분노, 비난, 빈정거림, 모욕, 이 모든 것은 사실 그들 내면 세계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전부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라는 슬픈 고백인 셈이죠. 나르시시즘을 고통을 다루는데 실패한 한 개인의 처절한 몸부림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새로운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다루는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직면했을 때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강한 내면을 기르며 건전한 소통 기술을 배우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움으로써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러한 내면 성찰을 쓸데없는 짓 혹은 헛소리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들의 유일한 해결책은 내가 지금 아프니까 너도 아파야 해라는 파괴적인 심리적 계산뿐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계산의 희생자는 바로 당신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그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 이끌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긍정적인 존재가 되어주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의 고통을 당신이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상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오래되어 당신의 힘만으로는 그들을 그 늪에서 꺼내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줄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운 관계의 본질을 조금이나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분노와 경멸이 사실은 변장한 고통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의 공격에서 한 걸음 물러나 객관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을 대신 받아주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기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공격 대상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의 내적 안녕과 성장에 집중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끌어들이려는 혼돈의 소용돌이에 합류하는 대신 당신만의 평온함을 지켜나가십시오. 그들의 고통을 떠안는 대신 당신 자신의 안녕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길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이 깊은 여정을 걸어주셔서 진심으로